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날은 11일 금요일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10일 날 14시 30분에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이 아닌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정중하게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제가 고향이 저 시골 충남 논산인데 거기 그 고향에서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겨서 금요일 날, 즉 내일은 거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오늘 녹화를 해서 방송 준비를 하고 갈까 하는 겁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그동안에 그 추미애 장관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 뭐 아주 큰 경천돌지할 게 아니면은 그거 하나 이거 하나 뭐 비슷비슷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그런 녹화 방송 문제도 있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조금 한 걸음 떼어놓고 도대체 이 추미애 스캔들이라고 할까, 이거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그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에서 기침, 발열 등의 이 증세가 없는데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무증상 확진자라고 합니다. 이걸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빗대보면은 이 추 장관은 특권의식이나 거짓말이나 증오감, 이런 바이러스에 단단히 감염된 무증상 확진자 같습니다. 왜 무증상이냐? 본인은 소설은 본인이 쓰고 있는데 자신이 그런 점, 이런 스캔들이나 이런 점을 비판하는 걸 보고서 그 상대방들을 보고서 소설을 쓰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태연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증상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은 전임 이 조국 전 법무장관보다 훨씬 심각한 중증 환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즉 추미애 장관이 조국 전 장관보다도 국가나 오늘 아니면 좁혀서 문재인 정권에게도 훨씬 더 해악적이다, 이런 걸 비교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조국 전 장관의 문제에서 핵심 부분은 딸리 그 허위 인턴이라든가 부정입학, 장학금 지급 이런 등등의 의혹인데 이 일이 언제 벌어졌느냐?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은 즉 그러니까 통역병으로 뭐 평창올림픽 때 보내달라, 뭐 황제 휴가, 뭐 기타 등등 문제에 있어서 뭐 부대 배치 같은 거요. 이런 거는 문재인 정권 때 생긴 일이에요. 그리고 조국 그 장관은 그들은 일을 벌어졌을 때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은 공인이었지만 그렇게 심각한 위중한 본인은 아니었다 이거죠. 공인은. 근데 추미애 장관은 집권민주당 대표 시절에 벌어진 일이고 지금은 또 법무장관으로 있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적폐청산을 내세우면서 출범한 이 정부에서 벌어진 일과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일하고는 일의 차원이 다르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의 전 장관의 딸 의혹은 대부분은 사실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주도를 했거나 관여한 일입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의 아들 의혹은 추미애 대표실에서 보좌관 등이 참모들이 직접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미애 본인의 의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도 조국 장관은 자기가 방어에 나서고 있어요. 개인 자격이지만. 그리고서 변명을 하거나 해명을 하거나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하느냐? 인사권을 악용하고 활용해서 검찰이라는 수사의 공권력,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동부지검이죠, 을 사조직화해서 사건을 은폐, 조작, 축소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타령을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그 타령했다, 사실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 이걸 폭로했던 그 당시 당직 사병이 왜 늑장 수사를 하냐고 검찰에 가서 진술한 다음에 항의를 하니까 검찰 답변이 코로나 사태로 군 장교들을 부르기 어렵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검찰이니까 이게 사조직이 아니고 뭡니까?
적어도 조국 장관 때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수사팀에서 조국 장관을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쾌하고 서운할 만큼 수사를 많이 했고 조국 추미애 장관 문제는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술한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안 한다고 항의를 할 정도예요. 그 사병이 지금 굉장히 억울하고 있는데 거짓말장이라고 몰려서 더 화가 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국 장관, 전 장관은 어떤 주어진 사실을 크게 부인하지는 않아요. 아니다, 없다, 그런 일 절대 없었다, 그런 건 안 해요. 다만 부인이 한 것이고 나는 경제 문제라든가 집안 문제를 잘 몰랐다고 잡아떼거나 발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은 소설을 쓴다, 더 나아가서 내 아이가 화가 나서 울고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부인을 하고 있어요. 조국 장관 딸은 가짜라도 자료가 있어요. 인턴 같은 거. 추미애 장관 아들은 19일 동안 병가를 했는데 근거 자료도 없어요. 유독 이 아들만 병가했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이 무소불위의 특권층입니까? 정말로 아들이 화가 나서 우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우는 사람은 추미애 같은 엄마가 못 돼서 자기 아들에게 더 못해주고 미안해하는 흙수저 어머님들입니다. 어떻게든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화가 나서 운다고 그 얘기를 국회가 나가 이런 데서 답변하지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국 장관 그 부부는 대학 교수라는 그런 지위를 활용을 해서 그 틈새사에서 그 네트워크사에서 무슨 뭐 단국대학교가 어떻고 공주대학이 어떻고 이렇게 해가면서 교육 테크를 한 겁니다. 일종의. 그리고 사실은 이 조국 장관 부부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가 종종 있어서 징계도 먹고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따진다면은 기득권 수준이라고 할 겁니다. 기득권 수준의 비리, 부조리. 근데 추미애 장관은 군정을 문란시킨 거예요. 아들만 유일하게 특권을 누리게 한 거예요. 통역병도 그렇지, 부대 배치를 의정부에서 용산을 옮겨달라는 것도 그렇지, 황제 휴가도 그렇지, 다른 사람은 전혀 하지 않는 걸 오직 자기 아들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득권이라고 보기에는 특권층 행사를 한 겁니다. 기득권보다 더한. 유명한 그 강철 서신의 저자이자 우리나라 이 주사파의 대부로 불리는 사람이 김영환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연구위원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주사파의 대부입니다. 이 김영환 씨가 지금은 저양을 했습니다만은 9일날 국민의힘 당 그 초선 의원들 공부 모임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아주 희한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국 장관하고는 82학번 같은 학번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불분명한 운동권인지가 불분명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나는 시위 때 그 사람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다. 굳이 운동권으로 친다면 조국이라는 사람은 육두품에도 못 들어간다. 진골이 있고 성골이 있는데 육두품, 5두품, 4두품인데 육두품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법대 동기인데도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기를 청와대와 여당 요직에 있는 86세대가 뚜렷한 이념적 지향 없이 이익과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조국이라는 사람이 운동권 근처에도 있어서 뭐 데모 때 봤느냐 안 봤느냐는 이 사람이 이 정도 일지인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대표 일지인데, 추 장관은 어떤 사람이냐? 전두환 정권 때 고시 공부해서 합격해서 판사가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촛불 정권에서 기득권을 청산하겠다는 촛불 정권에서 기득권을 넘어서서 특권층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이 다 하는 기득권이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 입장은 놔두고 합리적인 진보 인사들을 위해서 이게 정상으로 보이겠습니까? 또 하나 조국 전 장관은 서초동 집회라든가 조국 백서 같은 것이 상징하듯이 열렬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방어를 했어요, 그들이. 예를 들면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라든가 황희석 전 검찰 법무부의 인권국장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에게는 그런 세력이 없어요. 그냥 뭐가 있냐? 엑스맨들만 있습니다. 궤변을 얻는 엑스맨. 그냥 중군한 방식이죠. 민주당 우상호 의원. 원내 대표됐던 사람인데 참 이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 추 장관의 아들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들이 들끓고 언론이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호 의원은 말하는 얘기입니다. 카투사는 육군처럼 훈련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야, 어디든 다 똑같다. 어디에 있든. 카투사에서 휴가를 갔느냐 안 갔느냐 보직을 이동했느냐 안 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이 양반 이거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이런 소리 하는 것인데, 카투사가 설령 다른 부대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거기도 군인이니까 군대의 룰이 있지. 육군의 경우는 전방 보초를 서는 사람과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노동 강도는 100배는 차이가 난다. 이것도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사람 볼 때는 기분 나쁜 얘기인데, 여하튼 유력한 자제가 가령 국방부에서 근무하고 빽이 없는 사람이 전방에서 근무했다면 분노가 확 일겠지만, 카투사는 시험을 쳐 들어간 것이고 근무 환경이 어디든 비슷하기 때문에 몇백만 명의 현역 출신이 분노하지 않는 거야. 이분이 분노하고 있는 거 아는 걸 도대체 여론을 지금 검증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카투사 예비역 모임인 DC 인사이드 카투사 갤러리라는 데서 발끈했죠. 국방 의무를 수행 중인 수많은 장병과 수십만 예비역 카투사들의 명예와 유신을 깎아들였다. 공식 사과하라. 부대 보직마다 복무 환경이 다르므로 카투사 내에도 업무 강도가 제각각이고 어떤 경우는 이 육군 일부 부대보다 힘들게 군대 생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카투사 장병들은 복무 신조를 지키기 위해 더 땀 흘리고 근무 서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편한 보직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즉각 사과하라고 했다. 이 정치인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은 서 씨가 복무했던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니라 주한미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그러니까 병가와 휴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장 국방부가 아니야 육군 규정을 따른다고 했는데, 설령 육군 규정을 안 따르고 주한미군 규정을 따르면 거기는 병가와 휴가는 규정대로 안 하고 아무 근거도 없으면은 그렇게 미기를 하고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병가 가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변호사를 하고 있나 이거죠. 그런가 하면 정청래 의원은 또 라디오에 출연해서 우리가 식당 가서 김치찌개 시킨 거 빨리 주세요. 이게 청탁이냐. 도대체 비유할 걸 비유를 해야죠. 또 하나 김남국 의원은 야당에 군대 안 간 사람이 와서 공세한다. 근데 실제 따져보니까 군대 안 간 사람은 민주당에 더 많아요. 이렇게 중구한 방식으로 너도 나도 한마디 하면서 국민들의 병사들의 어머니의 염장을 지르고 있으니까 민심은 더 악화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대목에서 한번 좀 생각을 붙겠어요. 자, 조국 장관은 딸, 추미애 장관은 아들. 이제 아빠의 딸 사랑이 더 지독한 거냐, 엄마의 아들 사랑이 지독한 거냐. 저는 모성애가 훨씬 지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맹모 삼천이나 삭발의 모정이나 한석봉의 어머니 같은 사람 같은 사랑이어야 하지, 이와 같이 그렇게 남을 피해를 주고 남의 염장을 지르고 오직 내 아들만 이런 사랑은, 이건 본받을 사랑이 못 되는 겁니다. 빗나간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조국 장관은 나라의 무슨 조직을 흔들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윤석열 검찰이 그걸 막아서 수사를 했고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추미애 장관이 하는 일은 나라를 평화시에는 법을 수호하는 검찰이 지키고 전쟁이 일어나면 국토와 국민의 생명은 군이 지키는데 검찰을 망가뜨리고 있고 군정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보다 훨씬 위험한 인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 몇 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가의 기본 공조직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조국 장관은 그런 일은 없었어요. 공조직이 오히려 그런 조국 장관을 응징한 거죠. 그럼 이런 여론은 추미애를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 것이, 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그저께 했죠. 응답자의 51%가 자진 사퇴에 찬성을 했습니다. 응답자 51%는 매우 찬성한다가 40.9%, 찬성하는 편이 10.1%입니다. 그럼 반대한다는 답변은 43.5로, 이 차이도 있지만 한 8%포인트, 매우 반대는 25.8%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찬성이 40.9에 비하면 거의 10몇 프로 이상 차이가 난다 이거죠. 지역별로 보면 호남을 지한 전 지역에서
연령별로 보면 40대를 지한 전 지역에서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사퇴 반대보다 많았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념의 문제로 보지 않아요. 좌파 우파의 문제나 보수 진보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군정문란과 검찰 수사권 망가뜨리는 문제를 보고 있고 공정성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너무 이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새로 대표로 취임된 후에 청와대에서 9일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의 결과는 여론과는 완전히 유리된 그들만의 회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 모두 발언해서 지금 당정 간의 여러 가지로 관계가 거의 환상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환상적이라는 건 여론을 모르게 당정까지만 붙어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환상적이서 되겠습니까? 여론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더 기가 막힌 건 그 자리에서 추 장관의 추자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참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입니다. 자, 왜 문 대통령은 이렇게 함구를 하거나 외면하거나 또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중에 도는 얘기 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조국 전 장관 아주 골수 중에 골수 친문입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은 차라리 나가라고 장관 그만두라고 하고 조국 장관은 섭섭하지만 이런 골수 친문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나갈 수가 있었는데 추미애 장관은 골수 친문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도 입장편을 섰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가라고 하기도 곤란하고 만약에 나갔다 하더라도 지금 조국 장관처럼 과연 친문을 위해서 옹호하는 입장에 설 것인지 다른 처신을 할지 이거를 문 대통령이나 친문이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검찰 개혁 문제입니다. 아니 법무장관이라고는 조국 장관 다음에 추미애 장관인데 지금 전부 중에서 어떤 사람이 뭐 조그만 비리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아주 엄청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마저도 이번에 교체를 하면 검찰 개혁은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더해서 추미애 장관식의 인사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사표를 내고 나간 사람도 많고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도 이유도 없이 좌천당했다거나 무슨 불이익을 받았다든가 해서 아주 못마땅하는 검찰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들이 추미애 장관이 물러난다면은 반란을 일으킬 것이 아닌가. 이거를 우려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고서 앞으로 추미애 장관의 거취가 또는 발언이 또는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좀 또 이제 어떻게 가늠하거나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어떤 단서들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키워드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전 정권 때 사건이다. 조국 장관 사건은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는 현 정권 때 일어난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적폐청산을 내세웠던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다. 조국 장관은 부인이 주도한 사건이다. 여기는 본인이 주도한 것이다. 추미애 장관의 경우는. 조국 장관은 본인이 방어를 하고 있는데 추미애 아들 사건은 검찰을 동원해서 은폐하고 조작하고 축소하고 있다. 조국 장관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변명하고 나는 몰랐다 이런 식이다. 추미애 장관은 아들이 울면서 화를 내고 있다든가 소설 쓴다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조국 장관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기득권의 일반으로서 행동한 인상이 짙다면 추미애 장관은 그걸 넘어서서 특권층 행사를 한 것이다. 조국 장관에게는 극렬 지지층이 있어서 조직적인 무슨 처신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추미애 장관은 중구난방식 엑스맨들이 많아서 이게 오히려 민심을 더 자극할 수가 있다.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 중엔 뭐가 강할까? 모성애가 역시 강한 것 같다. 그러나 모성애가 이렇게 번지는 건 곤란하다. 펴지는 건. 결국은 추미애 장관은 군과 검찰, 군정 이걸 망가뜨린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조국 장관은 이거와는 관련이 없었다. 국민의 과반수는 이런 추미애 장관에서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문재인 장관은 추미애에게는 마음의 빛은 조국 장관에게 있었는데 그 마음의 빛이 있어서 그런지 없어서 그런지 아직은 추미애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얘기도 없고 아직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징후도 없다. 이런 점을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날은 고향에서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부랴부랴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방송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오늘 녹화를 하고 대신을 하겠습니다. 좀 독자 여러분들의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도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신청과 좋아요를 꽉꽉 눌러주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